혹시 춥고 비 오는 날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어본 경험 있으세요? 그 온기가 손가락을 타고 스르르 퍼져나가는 느낌. 아, 정말 좋죠? 이건 그냥 마시는 음료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찻잎 하나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네, 정말 딱 맞는 말이죠. 컵에 담긴 따뜻한 포옹이라니.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순간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건요, 무려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대서사시입니다. 왕과 승려, 거대한 배와 비밀스러운 의식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중국의 높은 산맥에서부터 안개자욱한 런던의 거리까지 이 작은 잎사귀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0년 전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신농이라는 위대한 황제의 전설로 시작돼요. 어느 날 오후에 황제가 마실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바람에 날린 찻잎 몇 개가 솥 안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물이 은은한 황금빛으로 변한 걸 보고 한번 맛을 봤더니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활력과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전설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 식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처음에는요, 차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뭐랄까 약초처럼 쓰였어요. 그러다가 약 1200년 전 당나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차는 영혼을 위한 음료이자 하나의 예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시인들은 차를 액체로 된 옥이라고 부르면서 칭송했죠. 그리고 1000년 전쯤 중국을 찾았던 일본의 승려들이 이 차를 발견한 거예요. 명상을 할 때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주는 효과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차 씨앗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섭니다. 하나의 정신 수양의 길이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다도의 탄생입니다. 고요하고 작은 방에서 모든 동작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고 섬세하게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차를 우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찻잎의 여정은 거친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향합니다. 1600년대 유럽에 처음 도착했을 때 차는 그야말로 신비롭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신문물이었어요. 바로 이 숫자 1662년. 이게 바로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포르투갈 공주 캐서린 브라간자가 영국의 찰스 2세와 결혼한 해거든요. 그녀가 결혼 지참금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차 상자를 가져왔고 그때부터 영국 왕실의 차 문화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왕이 차를 마시니까 모든 귀부인들이 너도 나도 차를 마시고 싶어 했겠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차가 궁전 담을 넘어서 일반 가정까지 퍼지게 된 데는 당시 막강했던 동인도 회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양의 차를 수입하면서 가격이 점점 내려갔고요. 비싼 세금 때문에 밀수가 판을 치니까 결국 정부도 세금을 확 낮춰버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에게 차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물을 끓여 마시니 위생이 좋아져 건강해졌고 카페인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에너지가 됐으니까요. 말 그대로 차가 영국 제국을 움직인 연료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 차문화 하면 애프터눈 티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뚜렷하게 다른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애프터눈 티는 1800년대 초 점심과 저녁 사이에 허기를 달래려고 베드포드 공작 부인이 차에다 간단한 간식을 곁들이면서 시작된 상류층의 우아한 사교활동이었어요. 반면에 하이티는 이름처럼 높은 식탁에서 먹는 공장 노동자들의 든든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처럼 차는 계급을 가리지 않고 영국인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었죠. 자, 여기서 잠시 역사의 흐름을 멈추고 한번 들여다보죠. 영국과 중국, 이 두 나라에서 발전한 차 문화는 정말 다른데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찻잎으로 이렇게나 다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영국에서 차는요,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갖기 위한
배경음악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교를 위한 차죠. 반면에 중국에서는 특히 전통 다도에서는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명상을 위한 차인 거죠. 차를 우리는 방식도 정말 극과 극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진하고 쌉쌀한 홍차에 우유와 설탕을 넣어서 부드럽고 달콤하게 마시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중국의 차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차란 순수함 그 자체예요. 그들은 쿠이간이라고 부르는 입안에 은은하게 남는 찻잎 본연의 단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더 넣는 건 찻잎의 영혼을 해치는 일이라고 여겼던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차에 담긴 철학 자체가 달라요. 영국에서 참은 뭐랄까, 집, 안정,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찾게 해주는 마음의 담요 같은 존재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전자에 물부터 올리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반면에 중국에서 차는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자연이라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차의 여정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인의 음료가 되면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식물인데 나라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게요. 인도에서는 진한 향신료를 넣고 끓인 차이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모로코에서는 달콤한 민트티를 마시며 여유를 즐깁니다. 더운 여름날 미국에서는 시원한 아이스티 한 잔이 최고고 대만에서는 쫄깃한 펄이 들어간 버블티가 인기죠. 심지어 저 추운 티베트 고원에서는 야크 버터랑 소금을 넣어서 든든한 수프처럼 마시기도 합니다. 이 말이 오늘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찻잔 하나에요. 5,0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일본의 승려도, 영국의 공작 부인도,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농부들의 이야기도 그 안에 함께 있죠. 여러분은 지금 세계의 한 조각을 손에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차를 드실 땐 그냥 후루룩 마시지 마시고요. 잠시 시간을 내서 찬물이 우러나는 색을 감상해 보세요. 피어오르는 향기도 맡아보시고요.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도 느껴보세요.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이 작은 찻잎이 얼마나 먼 길을 여행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바쁜 세상 속에서 차 한 잔은 언제든 우리에게 평화의 순간을 선물해 줄 겁니다. 여러분의 다음 찻잔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차는 무엇인지, 그 이유는 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